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미분기야 대강입니다. 이산화통은 이제 그 장려과 인강으로 제공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직강 이론 마지막 강의죠. 미분기야 4주 과정입니다. 간단하게 OT하고 시작하죠. 매주 수업 시작 전에 이제 개념 테스트 진행하고요.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이제 직강생분들 시험 보시면 되겠고, 정의 정리모 혹은 예제 변형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될 거고요. 직강생분들만 이제 채점이 제공이 됩니다. 인강생분들은 스스로 채점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카페 여기 수업 자료 202 미분기학 여기에 이제 풀이가 제공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과제 제공이 되고요. 인강생분들은 지스쿨 자료실에 제공이 되고 수업 강의 듣는 곳에 자료 거기에 있겠고, 직강생분들은 그 지스쿨 사이트의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전체 메뉴 거기 눌러보시면 직강생 전용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자료가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채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기한 내에 제출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목요일 과제는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방법은 직강생분들은 직접 또는 메일, 인강생분들은 그 첨삭란이 있거든요. 거기 스캔해서 제출하시면 되겠고, 풀이는 또 역시 카페에 업로드가 됩니다. 마지막 주차 이제 종합 문제하고 역대 기출 문제 제공이 되고요. 종합 문제는 이제 풀이가 제공되고, 역대 기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하거나 과제 이런 것들로 제공이 될 거기 때문에 풀이를 따로 모아서 제공하지는 않아요. 채점은 없고요. 이거는 질문 당연히 가능하고요. 수업 후 카페 질문 및 상담 가능하고요. 카페 등업 신청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사이트에서 황창주 전공수학 치셔가지고 들어오셔서 이 내용 적어서 하시면 되겠고, 등업글은 지우지 마시고요. BDS로 가능합니다. 판서노트 제공되고, 수업 보조해주는 서브노트 제공이 되고요. 수업 시간에 증명을 쓰면서 하지 않았던 거라든지 미분기하는 이제 각종 이렇게 좀 그림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은 별게 없는데, 그다음에 이제 영상 또는 자료 인쇄 관련 이런 것들은 특히 인강생분들 영상 또는 자료 인쇄 관련 이런 것들은 학원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표 이렇게 되고요. 다음 주에 이제 9시부터 게임 테스트 보시면 되겠고, 1시간 15분씩, 쉬는 시간 15분, 점심시간 1시간 10분 해서 총 5교시 진행이 되고, 끝나고 이제 질문 하시면 되겠고, 스터디 기존 하시던 분 계속 진행하시면 되겠고, 새로 오신 분들 중에 혹시나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미분기와 이제 최근 출제 경향을 살짝 보면은 2014학년부터 2022학년도까지인데 대략 이제 계속 2문제씩 출제가 됐어요. 비중이 좀 높은 편이죠. 보통이에요. 보통 낮은 편은 아니죠. 높은 편이고, 그래서 이 두 해만 빼면은 거의 이제 6점, 6점으로 복수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배점 수준은. 그래서 2점 하나, 4점 하나 그렇게 나오게 되겠고, 거의 이제 곡선에서 하나, 공면에서 하나 그런 식으로 보통 출제가 됩니다. 출제 파트는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나왔는데, 보면은 이제 무슨 말이 많이 보여요? 공률이란 말이 거의 공률이 안 들어간 파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미분기하에서는 어쨌든 증명하는 거는 거의 나오지가 않고요. 계산하는 건데 구하는 것들이 여러분 보면은 거의 다 공률이에요. 그래서 공률을 잘 구해야겠다. 각종 공률들이 있어요. 그런 공률들을 공식들 잘 정리를 해가지고 잘 구하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과목의 특징 및 공부 방향 보면은 미분기하는 당연히 이제 말 그대로 미분기하니까 미분을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기하를 분석을 하는 거죠. 기하적인 대상을. 그중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유클리드 공간인 R3에서의 곡선하고 곡면을 두 개를 이제 분석을 하겠어요. 도구는 이제 여러 가지 도구가 있어요. 곡선에서도 어떤 도구가 있을 거예요. 그 곡선을 분석하는 도구. 그다음에 곡면에서도 그 곡면을 분석하는 도구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미분과 관련됐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해볼 거고, 너무 이렇게 물론 공식 이런 거 당연히 공식이 중요하긴 하죠. 근데 공식만 나열해가지고 그냥 딱딱딱딱 해가지고 그냥 그거 암기해가지고
하면은 뭐 수업할 게 없겠죠. 그렇죠? 스스로 당연히 공식 보면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거에만 한정하지 않고 왜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어느 정도는 그게 왜 그렇게 나온 것이며 과정을 다 밟아야 어느 정도는 밟아야 그게 이제 쫙 이해가 되고 문제 푸는 것도 그 능력이 향상이 된다라는 거지. 단순히 공식만 안겨가지고 딱 하면은 간단한 문제밖에 못 풀어요. 뭐 다른 문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과정, 우리가 늘 해왔던 대로 그런 과정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공을 착착 쌓아야겠어요. 자,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이제 참고로 미분기하는 이제 그 선수 과목이 위상, 위상이랑 그 다음에 선대, 요게 이제 많이 나오죠. 아니면 뭐 미적 정도. 그래서 요게 이제 어느 정도 그 기본 백그라운드가 있어야겠어요. 요게 좀 없으면은 좀 이해하는데 약간 좀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미분기하는 이제 당연히 기하적 사고력하고 기하니까 기하적 사고력하고 계산 능력이 중요를 하겠어요. 출제가 되는 거는 거의 다 계산 문제가 위주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 당연히 계산 능력이 중요하고 역시 근데 그것을 단순 계산이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제 어떤 형태를 알아야 된다거나 상황을 어떤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능력, 기하적 사고력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공률을 구하는 문제가 이제 주로 출제가 됩니다. 곡선에서는 공률, 열률 이런 것들, 공면에서는 법공률, 측지공률, 가우스 공률, 평균 공률 뭐 등등 또 좀 더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 그래서 공률을 구하는 공식은 반드시 자기가 알 수 있어야 되겠고 숙달이 어느 정도 돼야겠어요. 차차.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공식들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나온 여러 가지 공식들 정리하고 문제에 여러분이 이제 내공을 잘 쌓아가지고 문제에 잘 적용하시면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미분기하는 계산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거의 계산인데 이제 시간의 압박에 받아가지고 빠르게 계산하다가 자기가 아는 건데도 틀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임용 끝나고 이제 간간히 이제 들려오는 말을 딱 보면은 실수해서 계산 실수해서 뭐 부호 뭐 이런 거에서 틀려서 점수가 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특히 다른 과목도 있지만 특히 미분기하에서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빠르게 계산하는 거는 사실 지금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공식을 정확하게 적용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착착착 해서 탁탁탁 푸는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푸는 게 더 중요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문제를 많이 풀면서 내가 속도가 빨라지는 건지 억지로 속도를 막 빨리 그렇게 막 할 필요는 없다. 너무 조금 그래서 차차 문제를 많이 풀면서 이제 속도도 향상을 시키긴 해야겠죠. 어쨌든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1주차 나가보죠. 오늘 1장 다 나갈 예정이고요. 곡선에 대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자, 앞쪽에 1.1은 거의 이제 우리가 아는 내용 위주로 거의 정리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뭐 좀 생소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다루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곡선 곡면인데 그게 놓여진 공간은 R3가 되겠어요. 유클리드 공간. 자, R3는 당연히 이제 세 개의 실수를 순서상으로 하고 있는 점들, 순서상들의 모임이죠. 거기에서 이제 두 점, P하고 Q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아래서의 상수 C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덧셈 연산하고 상수배 연산을 정의를 해요. 이렇게. 덧셈은 이제 각 성분끼리 더하는 거죠. 상수배는 성분에다 각 상수배를 하는 거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 그랬죠? 이 R3는 이 실수체 R 위에 벡터 공간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형대수 때 벡터 공간 했었고 3장에서 4장 벡터 공간 넘어가기 전에 특별하게 유클리드 벡터 공간에 대해서 이제 막 했었죠. 그 유클리드 벡터 공간이에요. 이때 R3를 유클리드 벡터 공간 또는 간단히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한다. 3차원 유클리드 공간 이렇게 말이 많이 나와요. 또한 R3의 각 원소를 점 또는 벡터로 볼 수 있는 거죠. 위치 벡터 원점이 시점이고 종점이 점인 점에 잡혀인 그걸 점 또는 벡터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원점 제 0,0,0을 원점 또는 0벡터라고 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0으로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유클리드 공간 R3의 두 점 PQ에 대해서 역시 이제 내적을 먼저 정의를 해야겠어요.
내적을 정의를 해야 이제 측정이 시작이 됩니다. 뭐 길이,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하겠죠. 그래서 내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클리드 내적, 유클리드 내적이 요게 R3에 지금 정의가 돼 있다 보고요. 유클리드 공간 R3에서 이와 같이 정의된 내적을 생각할 때 유클리드 내적 공간이라고 해요. R3를. 근데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냥 유클리드 공간 R3라고 해도 이 내적, 기본 내적이 장착되어 있는 걸로 판단을 하겠다, 가정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제 내적을 정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점 P의 크기, 뭐 혹은 벡터 P의 크기, 얘는 노름이죠. 노름은 두 개 같이 내적을 한 다음에 양의 제곱근이죠. 그다음 P하고 Q 사이의 거리, 거리, 디스턴스, P하고 Q 사이 거리, 얘 기호고요. 그거는 P하고 Q의 차이 벡터의 노름이 되겠다. 다 우리 아는 거죠. 선대 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클리드 공간 R3의 세점 PQR하고 상수 K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성립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적의 기본 성질들이고, 사실은 요거를 이제 추후에 공리로 해가지고 내적 공간의 정의로 썼죠. 그렇죠? 이걸 만족하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기본의 내적에 성립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당연히 요 2번에 대해서 당연히 이쪽도 성립해요. 뒤쪽도. 그래서 P 내적 R, Q 내적 R, 요거 당연히 성립하고, 얘는 지금 뭐 K 상수를 뭐 앞쪽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뒤쪽에다 해도 마찬가지죠. 뒤쪽에다 먼저 곱하고 내적한다 한 거랑 같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성립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몇 가지 정리들이 있는데, 부등식 정리. 첫 번째는 P하고 Q의 내적한 것의 크기는 각각의 노름의 크기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거를 우리 선대 때 했었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삼각부등식이죠. 삼각부등식. 그 다음에 3번은 내적은 요거 공식. 우리가 선대 때 또 증명을 제가 해드렸었어요. 제 코사인 법칙 사용해서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성립하는 거. 고등학교 사실 뭐 고등학교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세타는 P하고 Q 사이의 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타는 이제 P하고 Q 사이의 각인데, 요거에 의해서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P하고 Q의 노름의 곱분의 P 내적 Q의 아크 코사인값. 요렇게도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아크 코사인이 이제 여기 정의가 되려면은 요 안에 있는 게 어디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들어와야 이제 뭐 정의가 되는 거죠. 이 밖 벗어나면은 아크 코사인 값을 못 구하니까. 근데 그렇죠. 요거 때문에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요걸로 인해 가지고 이걸 넘기면 되죠. 이걸 나눠주게 되면은 그 값이 1보다 작으니까 요게 절대값이 1보다 작게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요 사이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에 의해 가지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해 가지고 요게 이제 잘 정의가 되겠어요. 그것은. 그래서 세타를 요렇게 생각해서 구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세타는 일반적으로 벡터 사이의 각이니까 0부터 파이까지라고 보시면은 되겠어요. 맞죠?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게 각이죠. 뭐 이렇게 있으면 요게 각이고, 그렇죠? 당연히 0부터 파이 사이에 각이 있겠어요. 우리가 이걸로 보진 않죠, 각을.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분계에서 이제 처음으로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접벡터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유클리드 벡터 공간하면은 그 작용점을, 그러니까 위치 벡터를 생각하죠. 원점, 시점이 원점인 거. 그래서 아무데나 이제 옮겨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접벡터란 개념은 이제 그 작용점이 영향을 끼친다. 그 벡터에. 뭐냐면 유클리드 R3의 두 점 P하고 V에 대해서 시점을 P로 하고 종점을 P 플러스 V로 하는 벡터를 점 P에서의 R3 접벡터라고 해요. 시점이 이제 P야. 이제 시점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 벡터에. 알겠죠? 작용점이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시점이 P고 종점이 P 플러스 V. 그런 벡터를 R3 접벡터라고 하고 VP 이렇게 이제 나타내겠어요. 이제 작용점이 뭐니, 어디가 작용점이냐, 너 거기에 이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표현이 돼야겠어요.
알겠죠? 이때 P를 VP의 작용점, V를 VP의 벡터 부분이라고 한다라는 거. 자, 별거 없고요. 예로 보면은 P를 1, 2, 3 이렇게 보고 V를 2, 3, 2 예로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VP는 어떻게 쓰는 표현을? 이 표현 자체는 그냥 2, 3, 2 요게 이제 벡터 부분인데 작용점이 P다라는 거 이렇게 표기를 해준다라는 거지. 별거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벡터가 나타내는 거는 뭐냐? 그거를 좀 그려볼게요. 요거는 처음이니까. 자, 5칸씩 일단은 좀 체크를 해둘게요. 그러면은 지금 얘는 뭐라고요? 시점이 P라고요. 그러니까 1,1,3이에요. 1,1,3. 여기가 이제 시점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종점은 V가 아닙니다. 종점은 P 플러스 V예요. 그러면은 3,4,5가 되겠어요. 3, 4,5. 여기가 종점이 된다. 그래서 여기가 P, 여기가 P 플러스 V, 얘를 종점. 그래서 이 벡터가 의미해요. 얘가 VP예요. 별거 없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V 이러면은 이게 뭐예요? 그냥 원점에서 그냥 여기서 하잖아, 시점을. 그냥 여기서 바로 해버리잖아요, 시점을. 그리고 2, 3,2 방향으로 딱 갈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그냥 P 시프트 한 거다. 평행이동 한 거다라고 볼 수 있죠, P만큼. 그러니까 0에서 P 더해졌고 V에서 P 더해진 거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점이 얘고 종점이 얘고. 그러니까 이제 작용점을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용점 원래 그냥 원점으로 놓고 아니면 이제 왔다 갔다 그냥 아무렇게나 했었는데 이제는 그 작용점을 영향을 끼치는 벡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참고로 R3에 이제 접벡터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이제 요 R2를 낮춰서 보면은 R2를 요만큼이라고 볼게요. 그냥 원래 전체 평면이지만은 그래서 R2에 이렇게 놓여 있는 평면들, 아니 벡터들, 접벡터들 이런 게 이제 R2의 접벡터 말 그대로 하면 이제 벡터들이죠. 근데 요게 이제 R2에 놓여져 있으니까 R2에 있는 놓여진 벡터니까 접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R2에 이렇게 딱, 그쵸? 접해 있는 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R3에 놓여진 거, 그것도 R3에 탁 접해져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죠? 기하적으로 생각하기 이제 좀 그렇지만은 그래서 왜 저기다 접이라는 말을 썼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접벡터라고 하는 거는 곡선에서의 접벡터 혹은 뭐 곡면에서의 접벡터, 아무튼 곡선에서의 접벡터를 이제 많이 하는데 이런 데서 이런 걸 접벡터라고 하죠. 그렇죠? 요거는 곡선 위에서의 접벡터. 그리고 요거는 R2 위의 접벡터들. 그다음에 지금 저기 한 거는 정의한 거 얘네들은 R3에 놓여진 벡터들은 R3의 접벡터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접벡터는 아니고 그냥 이런 개념으로 접벡터라고 표현을 하는 것 뿐이에요. 됐고 참고 내용 보면 1번 R3의 접벡터 VP에 대해서 작용점 P의 혼동의 소지가 없으면은 P를 생략해서 V로 나타내요. 계속 VP 뭐 WP 뭐 이렇게 하는데 P를 계속 쓰기가 이제 번잡스러워. 근데 지금 논하고 있는 곳이 어차피 작용점 P에 대한 접벡터들이야. 그러면은 이제 접벡터들이면은 P를 생략해서 쓰기도 한다라는 거죠. 혼동의 소지가 없으면. 그리고 R3의 점 P는 작용점이 원점이고 벡터 부분이 P인 접벡터로 볼 수 있다. R3의 점 P 이제 벡터죠. 위치 벡터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작용점이 어디야? 원점이죠. 그리고 종점은 P. 그렇죠? 따라서 작용점이 원점 0이고 벡터 부분이 P인 접벡터로 즉 그 표기로 바꾸면 우리가 지금 VP 표기로 바꾸면은 얘로 볼 수 있다 이거지. 그렇죠? 그리고 3번 R3의 접벡터 V하고 WP에 대해서 같고 다름, 상등은 뭐고 평행하다는 뭐냐? 이제 같고 다름은
벡터 부분이 같고 작용점도 같아야겠어요. 그래야 이제 두 접벡터가 같다라는 것이 되겠고, 평행하다는 이제 벡터 부분이 평행하면 평행한 걸로 보겠어요. 작용점이 다르더라도. 알겠죠? 평행하다라는 개념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접벡터들의 다 모아요. 각 어떤 P를 고정한 상태에서 그 P에 대한 모든 접벡터들. 별게 없죠. 그냥 그 시점을 필요 하고 있는 벡터들이에요. 그런 벡터들을 다 모은 것을 이렇게 써요. TPR3. 탄젠트 벡터니까 이제 T를 갖고 온 거죠. 어디에서? P에서. 어디에 놓인? R3에 접하는. 그래서 TPR3가 이제 얘죠. 얘를 접공간이라고 해요. 탄젠트 스페이스. 탄젠트 스페이스라고 한다. 그래서 별게 없고, 여기 이제 P가 있으면은 뭐 이런 벡터 있겠죠. VP. 그 다음에 또 이런 벡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벡터 있을 수 있죠. UP. 많죠. 이게 시점을 필요하고 있는 벡터들은 무수히 많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 그중 일부 3개만 나타낸 거고,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의 모임이 TPR3. 얘가 접공간이 되겠다. 근데 이제 얘가 사실은 R3 위에 뭐가 되냐면은 R3 위에 아니라 R 위에 벡터 공간이 되겠어요. 어떤 연산에 대해서 2개 연산을 소개를 해야겠습니다. 덧셈은 뭐고 상수배는 뭔지. 당연히 VP하고 WP 이거 더한 거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벡터 부분 더한 거 벡터 부분이 얘가 되도록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수 C에 대해서 요 접벡터에다가 상수배 C를 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V에다가 요거 있죠. 벡터 부분 거기다가 C배를 하고 한 얘가 이제 벡터 부분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얘는 실수체 R 위에 벡터 공간이 되겠어요. 사실 뭐 이 P만 무시하면은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 R3에서 벡터 공간 정의랑 똑같죠. 연산이랑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제 다만 계속 P가 따라다니는 것 차이지. 그래서 이제 뭘 알 수 있냐면은 요 접공간 TPR3 얘랑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유클리드 벡터 공간 R3 얘는 사실 집합 자체는 다르지만은 엄밀하게 집합 자체는 작용점이 얘는 P니까 얘는 원점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르지만은 동형이라고 볼 수 있다. 선형 동형. 여기서 리니얼 아이소모르픽 얘기하는 거예요. 선형 동형이라고 볼 수가 있다. 당연히 여기선 VP가 뭐가 대응되겠어요? V에 대응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그냥 시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요게 이제 접공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벡터 공간이다. R 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벡터장이라는 개념도 나오는데 요거는 뭐 우리가 제가 이제 다변수 미적에서 말씀을 드렸죠. 유클리드 공간 R3의 벡터장 V는 뭐였어요? 벡터장 V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벡터 다발이에요. 벡터 모임. 각점 P마다 벡터를 대응해 주는 거지. 어떤 P를 넣었어. 그럼 거기 있는 P 접벡터 뭐 하나 있는 거야. 또 어떤 P를 넣었어. 있는 거야. 그런 벡터들의 모임, 벡터장, 벡터 필드. 각점 P를 요 P에서의 접벡터로 대응시키는 함수다. 그래서 V가 함수예요. 벡터장 함수로 볼 수 있죠. R3에서 어디로 가는 거? 각 P마다 접공간을 다 합집합한 거. 맞죠? P가 뭐 1,1,1 넣었어. 그럼 여기 V에다가 이게 어떤 함수인지 모르죠. 뭐가 주어지겠지. 근데 어쨌든 뭐 1,1,만 넣었어. 그럼 뭐 그 1,1,1에서 그걸 시점으로 하고 있는 접벡터가 하나 있는 거예요. 뭘 하나 뱉겠죠. 또 하나 넣으면 또 뱉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역을 여기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얘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UV가 이제 R3 벡터장이고 F가 미분 가능한 함수. 그랬을 때 요 벡터장의 합하고 실수배, 벡터장의 실함수배. 요거는 이렇게 정의한다. 당연히 덧셈. 얘는 각점 P마다 정해요.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전별 정의라고 해요. 각점마다 지금 정의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별 정의라고 한다. 그래서 각점 P마다
각 그 접벡터들, P에서의 접벡터를 더한 것으로 정의를 하겠다. 당연히 이렇게 정의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정의하겠어요? 얘도 각점 P마다 정의를 하는 거지. 어떻게? 요렇게. 얘가 뭐가 돼요? 미분 가능한 실과함수니까 실수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얘는 접벡터죠. P에서 접벡터. 그럼 P에서 접벡터에다가 상수배 하는 거예요. 실수배. 그렇죠? 이렇게 하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별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고요. 틀장을 하나 소개를 하면은 유클리드 공간 R3의 각점 P에서 U1P 1,0,0P 그러니까 어떤 점 P가 지금 작용점이에요. P가 작용점이고 벡터 부분이 1,0,0 X축의 양의 방향 그 단위 양의 방향을 딱 이렇게 가리키는 거지. 얘는 0,1,0 얘는 0,0,1 작용점 P는 P가 되는 요거로 정의되는 벡터장 U1, U2, U3를 R3의 자연 틀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별거 없고 이게 있으면은 여기가 만약에 P다. P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X축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가는 거예요. 얘가 뭐야? U1P예요. 그 다음에 Y축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얘가 U2P. 얘가 U3P. 원래는 이제 여기서 원점을 놓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죠. IJK라고 놓고 아니면 E1, E2, E3로 놓고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작용점을 옮겨다니는 거죠. 작용점마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R3에 있는 각점 P마다 U1P, U2P, U3P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P R3 아까 그 접공간 있죠? R3 접공간 P에서 R3 접공간 이것의 정규, 직교, 기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각점 P마다 정규 직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P 떼고 이런 U1, U2, U3 그것만 놓고 봤을 때 걔네들을 틀장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틀장이니까 자연 틀장이라고 하겠어요. 틀장의 정의는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했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가끔 나오는 것이 이제 이런 그레디언트 벡터장인데, 제가 이제 답변서에서 말씀드렸죠. 사실 그레디언트 F는 벡터장이라고, 사실은 점마다 벡터를 내뱉어주는 벡터장이라고 했어요. 유클리드 공간 R3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것을 그레디언트 벡터장 혹은 기울기 벡터장이라고 한다. 성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편도함수들이 되죠. fx, fy, fz 그렇게 구했잖아요. 기억하죠? 그렇죠? 요게 기울기 벡터장.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요건 뭐예요? 요거는 x1에 대해서 미분한 거 u1 시그마를 풀어서 쓰면은 이렇게 되고 U1, U2, U3를 각각 1컴만 그걸로 본다면 이렇게 구했던 거 기억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 X1, X2, X3 했는데 이건 지금 이제 우리가 인덱스 넘버링을 하기 위해서 붙인 거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자주 쓰는 표현은 XYZ죠? 그거랑 같은 말입니다. X1, X2, X3나 XYZ나.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게 기울기 벡터장처럼 이게 유클리드 공간의 R3의 벡터장은요. 벡터장은 이런 자연 틀장 앞에 결합되어 있는 이런 함수들이 항상 있어요. 이런 애가 있다. 유클리드 공간 R3의 벡터장 V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하는 R3에서의 실과 함수 V1, V2, V3가 유일하게 존재하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V1, VI들을 V의 유클리드 좌표 함수 내지 뭐 성분 함수라고 한다. 성분 함수라고 한다라는 거. 이걸 이제 시그마로 쓰면 이거죠. i는 1부터 3까지 vi, ui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뭐 이유는 뭐 간단하죠. 그 P에 대해서 이미 P에 대해서 VP는 이제 P에서의 접벡터가 되겠어요. 맞죠? 그러면은 접벡터를 내뱉어 주겠죠.
P에서의 저 벡터가 나올 거예요. 맞죠? 근데 이게 벡터장이니까 어떤 P를 넣느냐에 따라서 그 벡터, 다양한 벡터가 나올 거잖아요. 그 P에 맞춰서. 맞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좌표는 뭐에 의존하냐면 P에 의존하겠어요. P에 따라서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좌표가 바뀌겠죠. 다 좌표들이. 그래서 함수라고 볼 수 있죠. 함수값. V1P, V2P, V3P. P에 의존하는 이런 함수들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실가 함수겠죠. P를 넣었을 때 실수를 내뱉으니까. 맞죠? 그래서 얘는 뭘로 볼 수 있냐면은 V1P에 U1P, V2P, U2P, V3P, U3P.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U1P, U2P, U3P가 1,0,0 그런 것들이니까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얘는 요거는 어떻게 볼 수 있죠? 얘는 이제 실함수예요. 실감수고 요거는 벡터장. 거기 중에 각점 P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P를 뽑을 수가 있죠. 맞아 안 해요? 얘는 이거랑 같아요, 안 같아요? 아까 이렇게 정의한다 그랬잖아. FV를 P 각점 전별로 정의할 때 맞죠? 그러니까 이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야. 그러면은 또 아까 그 덧셈은 어떻게 정의한다 그랬어요? 또 P가 또 이렇게 각각 분배되는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P를 다 묶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V1, U1, V2, U2, V3, U3 여기에 이렇게 P를 넣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럼 아까 그 벡터장 정의대로 하면 P가 이렇게 뚱뚱뚱 되고 덧셈이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각각 되니까 이렇게 각각 딱딱딱 되는 거지. 맞죠? 이제 각점 P마다 이게 모든 P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이 V는 저기 뭐랑 같다? 이런 애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런 실가함수가 있겠어요. 유클리드 좌표함수, 성분함수가 항상 존재를 하겠습니다. 저런 걸로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